자, 모락고등학교 거 기출입니다. 바로 볼게요. 우선은 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 앞에 있는 거 계산해 주시게 되면 안에 있는 것부터 계산해야 되겠죠? a 1제곱, a 2분의 1제곱 될 거니까 a의 2분의 3제곱으로 바꿀 수 있겠고요. 3분의 1제곱 해주시면 a의 2분의 1제곱 앞에 거 나오게 되겠고, 뒤에 거는 나누기 a 6분의 k제곱이니까 a의 2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k 해주셨을 때 a 빵제곱 나와야 된다는 거겠죠. k는 3이다 라고 걸 수 있겠습니다. 2번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우선은 뭐 밑을 다 통일시키는 게 첫 번째일 겁니다. 첫 번째 있는 거는 로그 5에 2니까 앞으로 위로 넘어주시면 9 이렇게 될 거고요. 두 번째 거는 더하기 로그 5에 27 이렇게 될 거고, 마지막은 729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바꿀 수 있을 거고, 로그 25라고 나와 있는데 25도 5의 제곱이죠. 729는 6의 3의 6제곱이기 때문에 뭐 2분의 1 올려서 계산을 해주시면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로그 5의 27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9하고 27은 뭐 해야 돼? 곱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27은 뭐 해야 돼? 나눠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81이라고 하는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넘어갈게요. 3번 보겠습니다. 뭐 a분의 5, b분의 3. 근데 뭐 32라고 얘기하는 거 2의 5제곱이기 때문에 26이 2의 a분의 5제곱이 될 거고요. 104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제 8이 이제 2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104라고 얘기하는 건 또 2의 b분의 3제곱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럼 얘네 두 개 뭐 해야 돼? 지수끼리 빼는 거니까 나눠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나눠 주시면 답이 마이너스 2라고 나오게 되겠습니다. 4번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x의 n제곱근 중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뭐 그냥 그 자리에다 그대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n, x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럼 처음에 f의 3, 마이너스 125는 의미하는 게 뭐다? 마이너스 125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 개수. 뭐 당연히 이제 음수의 홀수 제곱근이니까 하나밖에 없겠죠. 두 번째는 16의 4제곱근이니까 2개가 될 거고, 마지막은 마이너스 64의 6제곱근이 되는 거니까 뭐가 되겠다? 없겠다. 따라서 계산을 해주시면 2개, 1개, 1개, 2개, 빵개라고 나와서 답은 3이다 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5번 갈게요. 자, 얘가 정의되도록 뭐 진수조건, 밑조건 쓰라고 하는 거죠. 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a 플러스 3은 0보다 커야 되겠고요. a 플러스 2도 0, a 플러스 2의 제곱도 0보다 커야 되겠고, a 플러스 2의 제곱이 뭐가 아니어야 된다? 1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이 아니라 모든 실수 x라고 얘기를 했잖아, 맞지?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라고 얘기하는 게 0보다 큰데, 그냥 큰 게 아니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커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근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따라서 판별식 D 이용해 주시면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라고 하는 거 이용해 주실 수가 있겠고요. 그 범위를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6에서 2라고 나오는데 얘가 0보다 커야 되고 1이 아니어야 된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6에서부터 A가 2 사이에 있지만 누구는 안 돼? 마이너스 2는 안 되겠죠. 오케이? 또 누구도 안 돼?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1도 안 되겠지.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0, 1 이렇게까지 해서 답은 마이너스 8 구할 수 있겠습니다. 6번을 내려갈게요. 뭐 근각에서 관계쓰는 그냥 일반적인 문제였습니다. 두근이 요거일 때 요거 구하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우선은 로그 2의 알파 더하기 로그 2의 베타가 얼마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 10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고요. 로그 2의 알파 곱하기 로그 2의 베타가 얼마인 걸 알 수 있다? 2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우리 보고 구하라고 얘기하는 건 뭐가 된다? 로그 알파의 4, 로그 베타의 4잖아, 맞지? 근데 이거 뭐 그냥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어? 밑변환 해가지고 계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로그 2니까. 그러니까 로그 알파의 4 더하기 로그 베타의 4가 마이너스 a인데, 요걸 가지고 밑변환 공식을 그러니까 로그 2로 바꿔야 되는 거겠죠. 그럼 결국에는 로그 2의 알파 분의 2 더하기 로그 2의 베타 분의 2가 마이너스 a가 되는 거고, 통분해서 계산하면 요거랑 요걸로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로그 2의 알파 곱하기 로그 2의 베타 분의 두근의 곱 해당하는 4 써주시면 얘가 b겠죠. 이거 그냥 그대로 2만 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거였습니다. 7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뭐 우리 학원 교재에도 똑같이 들어가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요거의 합이 정수가 되도록. 자, 그랬을 때 그러면 10에서 100 1000 사이네. 그럼 저기서 들어갈 수 있는 숫자 대충 넣어가지고 이거 안 됩니다. 범위를 구해 주셔야 돼요. 로그 x랑 로그의 루트 x라고 얘기하는 것은 로그 x에다가 뒤에 붙어 있는 거 2분의 1의 로그 x를 바꿔주실 수 있으니까 결국엔 2분의 3의 로그 x 이렇게 되는 거겠죠. 여기서 또 하지 말아야 되는 거. 합이 정수가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2분의 3의 로그 x가 정수네. 그러니까 뭐 2의 배수다 이렇게 계산하면 좀 빠지는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뭐 안 빠지면 좋겠죠. 근데 빠지는 것도 그러니까 2의 배수다 하면은 분모가 없어지는 거 맞긴 한데 예를 들어서 3분의 2가 돼도 2의 배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수가 될 수는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 나와 있는 10에서부터 1000 사이에 있는 거, 즉 로그 x가 어디서 1에서부터 3 사이에 있을 거고요. 2분의 3 곱해주시면 이렇게 되는 거겠지. 쉽게 말해서 1.5에서 4.5 사이에 있는 거기 때문에 될 수 있는 값이 얼마다? 2, 3, 4 총 3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가 그러니까 2일 때 그러니까 2분의 3 로그 x가 2 아니면 3 아니면 4인데 그때마다 x값이 있겠죠. 그거 구해 주시면 10의 3분의 4, 10의 제곱, 10의 3분의 8 해서 10의 6제곱이라고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8번 내려갈게요. 자, 두 자리 정수 n과 의미하는 정수 알파와 베타가 다음을 만족시킬 때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연산이 좀 그지 같은 이유가 뭐야? 앞에 이제 3분의 1이랑 알파가 붙어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럼 뭐 3 곱해갖고 다 올려야 되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양변에다 3 곱해주시면 로그 n이 3알파의 로그의 2 더하기 베타의 로그 9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올려주시면 어떻게 된다? 올리고 합치면 2의 3알파 곱하기 9의 베타가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결국엔 n은 뭐가 되는 거야? 8의 알파 제곱에 9의 베타 제곱을 곱한 게 되는 거겠죠. 근데 n이라고 얘기하는 게 두 자리 자연수라 그랬지, 맞지? 그러면 알파에다가 알파랑 베타가 또 뭐야? 정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적절하게 넣어서 1, 2, 3, 4 쭉쭉쭉 넣어서 0부터 쭉쭉쭉 넣어서 두 자리 자연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숫자가 많지는 않을 거거든. 뭐 예를 들어서 알파가 0일 때 베타는 1, 2 두 개, 그러니까 1은 안 되고요. 2부터 가능하겠죠. 또 알파가 1일 때는 뭐 이렇게 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될 수 있는 값들은 딱 3개 나와요. 3개. 오케이. 그래서 그거 이용해서 계산해 주시면 217이라고 하는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넘어갈게요. 9번입니다. 뭐 요거는 우리 뭐 유형정리에서도 했었던 거죠. 동경이 일직선이 있고 방의 반대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가 된다? 7세타에서 세타를 뺐을 때 2n 플러스 1파이의 꼴이 된다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6세타가 2n 플러스 1의 파이가 될 거고요. 세타가 6분의 2n 플러스 1파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 여기다가 n에다가 1, 2, 3, 4를 쭉 넣어주시면 파이에서 2분의 3파이 사이에 있는 값들로 구할 수 있겠고요. 6분의 7파이 하나 나오게 되겠습니다. 3 넣었을 때. 그래서 답은 6분의 7파이 2번입니다. 10번으로 내려갈게요. 자, 뭐 복잡하게 적혀있긴 한데 뭐 별건 없었습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6이라고 얘기하는 거 a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뭐 여기 OA에 전 P에 대해서 반직선 OP가 O를 중심으로 양의 방향으로 3분의 7파이만큼 회전한 후 음의 방향으로 9분의 5파이만큼 다시 회전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얘들아, 반시계 방향 갔다가 시계 방향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3분의 7파이를 더하고 9분의 5파이는 어떻게 해야 돼? 빼주셔야 되겠지. 그게 각도가 될 거고요. 다시 만나는 점을 B라고 하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3분의 7파이만큼 갔다가 9분의 5파이만큼 줄어드는 거니까 결국에는 마이너스 9분의 2파이라고 하는 각도로 되겠습니다.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 보고 계산하라고 얘기를 하는 건 AOB의 넓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그림으로 살펴보면 뭐 이렇게 원이 하나 있을 거고요. 이렇게 Y축이 있을 거고. 여기에 이제 X축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요 A라고 하는 점 4,0 왜냐면 반지름이 4니까 요걸 갖다가 3분의 7파이만큼,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요거는 얼만큼 간 거야 얘들아? 2파이만큼 가고, 그러니까 3분의 6파이만큼 갔다가 3분의 파이만큼 더 간 거라서 따지고 보면 어디 있겠어? 뭐 여기 어딘가에 뭐 3분의 1파이가 정도 되는 여기에 한 바퀴 돌아서 여기까지 오는 거겠지. 그럼 이걸 다시 한번 9분의 5파이만큼 줄였다라고 얘기하는 거, 얘는 또 어떻게 돼? 9분의 그러니까 뭐 따지고 보면 2분의 파이보다는 조금 더 간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음의 방향으로 여기만큼 갔으니까 뭐 대략적으로 여기 어딘가에
b가 있겠죠. 여기가 9분의 5파이가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결국엔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A, O, B의 넓이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잖아, 맞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심각의 크기는 9분의 2파이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넓이 공식에다 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2분의 1의 4제곱에 9분의 2파이 해주시면 9분의 16파이라고 하는 5번이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뭐 이거였어요. 그래서 그림만 그려보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만한 문제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11번 갈게요. 뭐 그냥 4번입니다. 뭐 내가 얘기할 게 별로 없는데 저 마이너스 1제곱 밑에다가 먹여주시면은 제 어떻게 바꿀 수 있어? y는 3분의 1에 x 마이너스 2제곱 더하기 4가 되겠죠. 그럼 4번 보시면 증가하면 증가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밑이 1보다 더 커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4번이 답이 되겠다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12번으로 내려갈게요. 자, 보겠습니다. 우선은 뭐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우리가 항상 어떻게 계산해야 돼? 그러니까 지수에 로그가 들어가 있는 경우 어떻게 계산한다? 로그를 취해서 계산한다. 근데 여기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보시면 3의 16이라서 얘 뭐야? 미지수가 아니라 숫자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어떤 규칙을 쓸 수 있죠? 얘랑 얘를 서로 바꿀 수 있잖아. 그러면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x-4가 누구보다 작기만 하면 되겠다? 4보다 작기만 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넘겨서 계산하면 x가 8보다 작다. 1, 2, 3, 4, 5, 6, 7 7개라고 하는 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13번으로 갈게요. 자, a,5를 지나고요. 뭐 대입하시면 a 값은 너무나도 쉽게 바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점근선의 방정식 x는 b 얼마니?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a는 29, b는 마이너스 3 더해주시면 26이라고 하는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랬습니다. 이건 뭐 그냥 일반적인 문제였으니까 14번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에서부터 2 사이, 그리고 a가 0보다 크다라고 나왔지. 이거 잘 봐야 돼, 얘들아.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는 거잖아, 맞지? 그럼 어떻게 봐야 돼? 모르면 다 계산을 해 보셔야 되는 거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a가 1보다 더 큰 경우는 어떻게 돼? 증가함수죠. 저함수를 fx라고 한다면 최대값은 어디서 가지겠어? f에 2를 넣었을 때, 즉 a제곱 더하기 2가 2분의 5가 되는 거겠지. 근데 뭐 넘겨서 계산을 해주시면 a제곱이 얼마야? 2분의 1이라서 a가 뿔마 2분의 루트 2가 되겠습니다. a는 근데 누구보다 크대, 얘들아? 1보다 더 크다 그랬지. 근데 얘 2분의 루트 2는 어떻게 돼? 1.414 얼마를 절반 나눈 거니까 0.7이라서 1보다 작은 숫자. 그럼 얘는 안 된다는 소리겠죠. 그럼 당연히 a는 어디에서 어디 사이에 있어야 되겠다? 감소하는 형태의 그래프여야 되는 거겠고요. f2, 즉 a제곱 더하기 2가 최소일 거고, f1, 즉 a 더하기 2가 2분의 5가 돼서 a는 2분의 1이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지. 따라서 f2 값이 최소값에 해당하는 값일 거고요. 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답을 구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이거였습니다. 15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뭐 역함수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어렵지 않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역함수의 성질 뭐죠? A 넣었을 때 B 넣으면 B 넣었을 때 A 나온다 라고 하는 거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점근선이 누구를 지났는데 11,3을 지났는데, 그러니까 원래 함수는 F에다 3을 넣었을 때 얼마여야 돼? 11이어야 되겠죠. 오케이? 그리고 점근선이 X는 2네. 그 원래 점근선은 누구여야 돼? Y는 2여야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B가 얼마야? 당연히 2가 되겠죠. B가 2인 거라서 요거 넣고 계산하면은 누구도 구할 수 있다? A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그냥 점근선 성질 이용하면 A는 5라고 바로 나오게 되는 거겠습니다. 16번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조금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는 문제들이 절대값 들어가는 걸로 나오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2분의 1의 x-4의 마이너스 k라고 하는 그래프의 절대값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점근선이라고 했습니다. 얘랑 또다시 만나는 점을 x좌표가 양수가 되게끔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거는 그래프를 좀 그려줘야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서 아래에 있는 거에다 그래프를 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 2분의 1의 x-4라고 하는 그래프는 어떻게 생긴 거야? 감소하고 있는 형태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4만큼 편이동시키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k만큼 편이동시킨 거겠지. 자, 그럼 요거를 좀 극단적으로 좀 잘 보기 위해서 한번 요렇게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원래 x 마이너스 그냥 x축 방향으로 4만큼 편이동시키면 요거 오른쪽으로 좀 가면 되겠지. 그리고 아래쪽으로 좀 내려올 거니까 누가 바뀌어?
누가 바뀌어? y는 마이너스 k라고 하는 점근선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럼 얘를 절대값 취하면 어떻게 돼? 위로 들쳐 올려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요렇게 감소하고 요렇게 올라갈 건데 점근선도 같이 어떻게 돼? y는 k라고 하는 걸로 위로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또다시 만나는 점이 여기 있다는 거잖아, 맞지? 그럼 이렇게 생기면은 교점이 어디에 있는 거야? 음수 쪽에 있는 거겠지. 그러면 교점이 어떻게 있어야 되겠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돼? 또다시 만나는 점이 양수 쪽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K라고 하는 게 누구보다는 더 작아야 돼? 요 점근선보다는 미안해요. Y절편보다는 더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는 거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지수함수가 가지고 있는 Y절편을 구해 주시게 된다고 하면 뭐 K가 8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1, 2, 3, 4, 5, 6, 7까지 가능해서 요 값을 구하면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거였습니다. 17번으로 넘어갈게요. 17번 보겠습니다. 이거를 만족시키는 내가 뭐 매번 좀 얘기를 하긴 한 건데 어차피 로그 부등식이라서 이거 요렇게 계산하면 끝나죠. 그래서 x의 10-x의 16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얘기하는 거 계산해 주시면 x에 관한 어떤 2차 부등식 풀듯이 풀면 답 나오게 될 거고요. 대신에 로그 부등식 계산할 때 진수 조건 무조건 신경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따라서 따지고 보면 얘가 16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x값의 범위를 구하면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가 8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진수 조건이 뭐야? x가 0보다 커야 되고 x가 10보다 작아야 된다. 그럼 얘네들의 공통 범위를 구해 주시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돼? 0보다는 커야 되겠고 2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리고 8보다는 크거나 같고 10보다는 작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따라서 1, 2, 8, 9라고 하는 총 4가지가 나오게 될 거고 정수의 합은 20이라고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8번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문제 굉장히 좀 좋았었던 문제였던 것 같고요. 볼게요. y는 이 x제곱의 그래프랑 ab라고 하는 두 점에서 만나는데 AB를 중심으로 하고 여기다 밑줄 칠게요. Y축에 접할 때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였거든. Y축에 접할 때 각각을 PQ라고 하는데 그 PQ에 대한 어떤 반지름의 길이의 2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볼게.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나와 있는 요 A점의 좌표를 x1, 뭐식이라고 둘게요. 그럼 B점의 좌표를 x2, 뭐식이라고 둘게. 근데 봐봐. Y축에 접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가 뭐가 될 거야? 반지름이 될 거잖아, 맞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뭐가 될 거야? 반지름이 될 거겠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야? x2라고 얘기하는 거는 x1의 몇 배다? 2배다. 그러니까 얘는 2x1, 뭐식이라고 둘 수가 있다는 거겠지. 됐니? 그리고 PQ의 길이가 뭐라 그랬어? 차가 20이라 그랬냐? 그럼 PQ의 길이를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야? 어차피 Q도 P도 각각 A, B의 뭐? Y좌표랑 똑같은 값일 거잖아, 맞지? 그럼 결국에는 PQ의 길이는 원래는 이렇게 썼어야 되겠죠? 2의 x2 2의 x1의 절대값이 20인데 x2가 2x1이라고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거겠죠. 오케이? 뺐을 때 20이 나올 수 있는 숫자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5예요. 5 넣어서 계산을 해주시면 답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답 구하면 끝나요. 알겠지? 25-5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라서 x1의 어떤 좌표의 값이 로그 2의 5라고 나오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x2의 좌표는 2 로그 2의 5 이렇게 답 구해주시면 끝나게 되겠습니다. 19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뭐 요것도 이제 그래프 그렸으면은 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만한 문제였던 것 같은데 뭐 우선은 a의 -x -4 그러니까 감소하고 있는 형태의 로그 함수랑 미안해요. 지수 함수랑 로그 a x 그러니까 증가하고 있는 형태랑 y는 1과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 b라고 하자. 이거 그냥 대략적으로만 그려도 되기는 하거든. 그냥 x축만 그리고 얘들아 그래프를 그릴게. 지수 함수 이렇게 이제 감소하고 있는 형태고 로그 함수는 이렇게 늘어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y는 1이라고 하는 것과 만나는 점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길 거라고. 오케이?
그럼 따지고 보면 요 길이가 뭐야? 10인데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얘들아 이거? 당연히 여기 왼쪽에 있는 점이랑 오른쪽에 있는 점에 x좌표를 각각 빼주시면 뭐가 나올까? 그게 10이 나온다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거 지수함수와의 교점은 너무나도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거 구해주시면 a가 마이너스 4,1이라고 돼야 될 거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요 비점 좌표는 당연히 6, 뭐식이라고 6,1이라고 나와야 된다는 거겠죠. 오케이? 그럼 지수 로그에다 넣어서 계산하면 a 값이 바로 나오게 될 거라서 a는 4라고 구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요거였어요. 자, 20번 보겠습니다. 20번 문제가 뭐 사실 요 시험지에서 가장 어려울 만한 그런 문제가 아니었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뭐 어려움도 얘들아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 맞지? 근데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 부분들이 딱 하나씩 들어가 있고, 특히나 뭐 고등학교 2학년 경우에 많이 나오진 않는데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갔을 때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형태의 어떤 하나의 방법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fx라고 하는 함수가 1에서부터 4까지라고 나왔고 x가 4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는 뭐 지수함수라고 나왔습니다. 뭐 그렇대요. 그럼 fx를 좀 정리를 하고 좀 얘기를 할게요. fx 같은 경우에는 저 27 앞으로 이제 빼서 계산할 수 있죠. 그럼 로그 3의 27이니까 3이라고 나올 거라서 로그 3의 x-1 더하기 3 어디에서 1에서 4 사이에. 두 번째 x가 4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는 뭐 2분의 1에 x-6 이렇게 되겠지. 됐니? 그러니까 로그 함수는 어떤 형태야? 증가하고 있는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지.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지수 함수는 어떻게 돼? 2분의 1에 x-6이니까 감소하고 있는 형태의 어떤 그래프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를 안 그리잖아 얘들아?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해석을 할 수가 없다고. 자, 그럼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근데 선생님 1보다 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그려도 되나? 상관없습니다. 거기만 자르면 되거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로그 함수 뭐 저 범위가 저렇게 나와 있다라고 해서 쫄지 말고 그냥 뭐 하면 돼? 원래 우리가 알고 있었던 요렇게 생긴 그래프였을 거잖아, 맞지? 얘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편이동시킨 거니까 요렇게 좀 가겠죠. 점근선이 얼마로 바뀔 거야? x는 1이라고 바뀔 거야. 오케이? 여기 이렇게 되겠지. x = 1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y축 방향으로 3만큼 편이동시켰기 때문에 요걸 끌고 올라가 뭐 그렇대 위로 끌고 올라가겠죠. 뭐 점근선 뭐 안 바뀌고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뭐 그렇게 생겼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1보다 큰 쪽이니까 어차피 점근선 오른쪽이지, 맞지? 그리고 4라고 할 때의 함수값이 얼마야 얘들아? 4를 실제로 넣어주시면 로그 3에 3 플러스 3이라서 4라고 나오거든. 근데 선생님 4보다 작은 쪽이라고 얘기했는데 4를 넣어도 되나요? 왜냐면 4를 포함하는 건 아니잖아, 맞지? 근데 사실 이게 말을 하기가 조금 조심스럽기는 하거든. 근데 그래프 그릴 때 있잖아, 그냥 쉽게 말해서 빵꾸를 뚫어야 되는 게 맞기는 하거든. 근데 그냥 대입해 얘들아. 알겠지? 그러니까 저거를 대입해가지고 얼마가 되는지를 쓰지는 않을 건데 그냥 대입해서 그래프 그릴 때 어디까지 그려야 될지 정도는 확인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래프 그릴 때 야 말도 안 되는 뜬금없는 뭐 2분의 루트 뭐 한 37 정도 되는 값에서 무언가가 이루어질까? 아니지. 당연히 이 문제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어디일 거야? 4일 때잖아, 맞지? 그러니까 4일 때 함수값이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뭐 4일 때 함수값 계산을 직접 해주시면 얼마라고? 4라고 4. 그림 비율이 좀 이상하지만 내가 이걸 좀 설명하기 편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좀 써놓은 겁니다. 자, 아무튼 뭐 이렇게 생겼대요. 그러니까 로그 함수의 그래프 중에서 어디만 가져와야 돼? 1에서 4 사이에 있는 그래프만 가져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프가 그려질 거라고?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거라고. 요렇게 그려질 거라고. 오케이? 그리고 4보다 큰 쪽에서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뭐 우연의 일치 아니죠.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로감수 요렇게 생겼을 건데 또 4일 때 얼마 지나? 4 넣으면 얼마 지나? 2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이라서 또 4를 지난다고. 그러니까 사실 로그함수든 지수함수든 여기는 무조건 지난다는 거예요. 여기는. 감소하는 형태고요. x축 방향으로 6만큼 편이동시키긴 했는데 y축 방향으로 편이동시키지는 않았기 때문에 점근선이 4임은 점근선이 어이구 참 점근선이 x축임은 변하지 않습니다.
점근선이 x축임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긴 겁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그래프 그려서 요게 세팅이에요. 그 다음에 해석을 좀 한번 해봅시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t에서 t 플러스 2까지의 범위에서 최대값이 얼마가 돼야 된대? 4가 돼야 된대요. 뭐 그렇대. 두 번째, s에서 s 플러스 1까지의 최소값이 얼마가 돼야 된대? 1이 돼야 된대요. 1이 돼야 된대. 자, 그러면 y 값이 1인 것도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최소값이 1인 거니까. 얼마 넣으면 1 되니? 요거 6 넣으면 1 되죠. 6 넣으면 1 됩니다. 뭐 대략적으로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있다라고 칠게요. 이렇게 칠게. 응? 로그도 얼마 넣으면 1 되니? 로그 얼마 넣으면 1 되니? 좀 이상한 값 나오죠. 뭐 3이니까 얼마 넣어야 되냐면 내가 계산해놨거든. (9분의 10) 넣으면 되죠. 이렇게 되겠죠. 뭐 그렇다는 거예요. 자, 내가 이거 점을 왜 찍는지 아니? 자, 우리가 이제 해석해야 되는 건 뭐야? t에서부터 x가 t 플러스 2 사이에 있을 때 최대값이 얼마여야 된대? 맥시멈이 4가 되게끔 만들어야 된대. 오케이? s에서부터 x가 s 플러스 1까지 최소값이 얼마여야 된대? 미니멈이 1이어야 된대. 자, 여기서 두 가지를 좀 얘기하고 싶은 첫 번째 뭐냐면 얘들아 봐봐. t에서 t 플러스 2까지라고 얘기하는 범위는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하지만 t 값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도 맞는데 뭐는 안 달라질까요? 뭐는 안 달라질까요? 그러니까 t에다 1 넣으면 1부터 3까지고 2 넣으면 2에서 4까지고 3 넣으면 3에서 5까지고 이렇게 바뀌잖아, 맞지? 근데 뭐는 안 달라져? 간격은 안 달라져. 간격은 t에서 t 플러스 2까지인데 이 간격은 무조건 얼마야? 2인 거야. 2. 그 아래에 있는 것도 보시면 알겠지만 s에서 s 플러스 1까지니까 1 넣으면 1에서 2까지, 2 넣으면 2에서 3까지긴 해. 계속 달라지긴 해. 근데 뭐는 안 달라져? 간격이 1이면 안 달라진다고. 무슨 말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 형태에서 보시면 내가 간격이 2라고 얘기하는 건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 예를 들어서 t 플러스 2가 여기야. 6이야. t 플러스 2가 여기야. 그럼 t는 어디야? 무조건 여기 아니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만큼의 간격이 얘를 왔다 갔다 한들 그 간격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그럼 오케이 간격이 안 바뀔 것까지 했는데 예를 들어서 최대값이 4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모르는 거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해볼게.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어딘가에 t를 잡았어. t 플러스 2가 여기네. 그럼 최대값이 4가 될 수 있을까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겠지. 이 상황에서는 최대값은 t 플러스 2에서 갖는 건 맞는데 뭐가 안 들어와 있어? 아무리 커봤자 최대값이 t 플러스 2일 때인데 그거는 눈으로 봤을 때 4라고 하는 함수값보다는 작잖아. 그러니까 t 플러스 2일 때 최대값 같긴 하겠다. 최대값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게 4가 아니죠. 그게 왜 그러는 거야? 이 주어진 범위 안에 최대값이 4라고 얘기하는 건 야 4가 들어가 있어야 뭐 최대값이든 최소값이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근데 봐봐. 내가 t에서 t 플러스 2라고 하는 걸 이렇게 했잖아, 맞지? 그럼 내가 t를 오른쪽으로 옮기면 어떻게 될까? 요 막대가 길이가 안 변하고 간격이 2니까 그대로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할 거라고 이렇게. 그럼 최대값이 딱 처음에 4가 되는 건 어디가 되겠어?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내가 만약에 빨간 색깔로 범위를 하나 더 할게. t가 여기면 t 플러스 2는 여기겠지, 맞지? 근데 그래도 최대값은 누구야? t 플러스 2일 때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범위가 정해져 있으면 최대값은 누가 가지고 있어? t 플러스 2일 때. 왜냐면 그래프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럼 얘가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t 플러스 2가 위쪽으로 쭉 올라가겠지. 어느 순간 딱 처음으로 최대값이 4가 될 거야? t 플러스 2가 얼마가 되는 순간? 4가 되는 순간 4라고 하는 값을 최대값으로 갖게끔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다는 거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순간 첫 번째, 나 빨간 색깔로 첫 번째 그 상황을 설명할게. 언제라고? t 플러스 2가 여기가 되는 순간이겠지. 그러면 t는 어디 있을 거야? 간격이 2니까 이 플러스 이만큼 있겠죠. 맞니? 왜냐면 9분의 10은 1점 얼마니까. 그럼 얘보다 오른쪽으로 되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범위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요만큼이니까 최대값을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맞잖아. 살짝만 오른쪽으로 가보자. 살짝만 오른쪽으로 가서 t가 여기고 t 플러스 2가 여기로 갖다 치자. 이래도 최대값 누구야? 4 아니야? 왜? 어차피 거기 범위 안에 누가 들어가 있으니까. 4라고 하는 함수값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이제 알 수 있겠죠? 내가 얘를 오른쪽으로 쭉 보내다 보면 무한정 거기 들어갈 건 아니잖아. 언제 마지막이겠어? 내가 파란 색깔로 마지막인 거 할게요. 언제 마지막이겠어? 언제 마지막이야? 오른쪽으로 쭉 가다가 누가 빠져버리는 경우 t가 여기가 되는데 t 플러스 2는 여기 어딘가로 가겠죠? 아이고 t 플러스 2 6이겠지. 요렇게 되면 t 플러스 2 여기잖아, 맞지? 이거보다 살짝 더 오른쪽으로 가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왜? 함수값이 빠져버리니까. 그러면 얘보다 오른쪽으로 딱 가면 최대값은 누가 가지고 내려와? 이제 t에서 가지고 내려오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돼야 돼? 첫 번째 빨간색 상황에서 t 플러스 2가 누구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 t 플러스 2가 누구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 4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 두 번째 상황 파란 색깔에서 어떻게 돼야 돼? 누가 누구보다는 작아야 돼? t가 4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작거나 같아야 되겠지. 오케이? 아니면 t 플러스 2가 누구보다 작거나 같은데 6보 똑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t 플러스 2 또는 t가 저 사이에 있다면 무조건 최대값은 얼마일 거야? 4일 거겠지. 야, 그럼 얘도 똑같은 맥락으로 최소값이 얼마라 그랬어? s에서 s 플러스 1까지 최소값이 얼마래? 1이라면 1. 그러면 어떤 상황이면 되겠니? 이거겠죠. 여기가 s고 뭐 여기 어딘가에 s 플러스 1 이렇게 되면 여기까지는 되겠지. 여기일 때 딱 되잖아, 맞지? 최소값 여기 이거일 때 딱 되겠지. 오른쪽으로 쭉 빠져. 그럼 어떻게 되겠어? 여기가 s 플러스 1이고 여기가 s일 때까지 되는 거겠지. 여기 딱 이때 되겠지. 왜? 최소값이 처음으로 딱 s 플러스. 근데 요거보다 살짝 오른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 살짝 오른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 야, 이거 살짝 오른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고. 최소값 1 빠져버리잖아. 안 돼요. 이때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즉 s가 얼마일 때? 9분의 10일 때 처음으로 된다고. 쭉 오른쪽으로 가다가 얘보다 살짝 오른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 s 플러스 1 아래쪽으로 쭉 내리는 거잖아, 맞지?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최소값도 어떻게 되겠어? s 플러스 1이 가지고 내려가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것들을 계산해 보시면 s의 범위랑 구할 수 있겠지.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실 고등학교 3학년에 모의고사에서 자주 나오는 내용은 아닙니다. 내신에도 잘 안 나오고요. 언제 많이 나오냐면 참 웃기게도 수리논술에 좀 나와요. 수리논술에서. 근데 뭐 생각해봄직한 거잖아. 그 간격이 일정하다는 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기하학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어렵죠. 근데 되게 좋은 생각 중에 하나고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는 어떤 정말 좋은 방법 중에 하나거든. 꼭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넘어가겠습니다. 논술형 1번 볼게요. 자, 실내 온도를 28도로 유지하기 위해서 시간당 전력 소비량을 A라고 하자. 그랬을 때 실내 온도 1도를 내릴 때마다 유지하기 위한 전기 소비량이 일정 비율로 증가하는데 뭐 그렇대요. 식을 써야 되겠죠. 그랬을 때 26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시간당 전력 소비량이 1.20A일 때 실내 온도를 21도로 유지하기 위해서 시간당 전력 소비량은 A의 몇 배인지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우선은 일정하게 늘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일정하게 늘어나는 그 비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어떤 일정한 비율이라고 하는 걸 R이라고 그냥 할게요. 그러면 원래 A에서 R의 N제곱, 그러니까 1도 내릴 때마다 R이 곱해진다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20이잖아. 28도일 때 A였고 26도일 때 1.20A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원래에다가 일정한 비율을 두 번 내렸을 때 얘가 얼마가 된다? 1.20의 A가 되는 거겠지. 오케이?
그럼 R제곱은 얼마니? 1.20이에요. 그럼 21도를 유지하는 거는 원래 있었던 28도에서 몇 도를 내려야 돼? 7도를 내려야 되겠지. 그럼 R을 몇 제곱 해줘야 된다는 소리? 7제곱 해줘야 된다는 소리겠지. 그럼 R의 7제곱은 사실 R제곱의 2분의 7제곱이랑 똑같을 거고요. 1.20의 2분의 7제곱이 얼마인지만 구해주시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거겠죠. 뭘로? 로그로. 그러면 얘가 K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양변에다 로그를 취하면 어떻게 돼? 로그 K가 2분의 7 곱하기 로그의 1.20인 거잖아, 맞지? 그럼 얘 3.5잖아, 맞지? 얘 얼마야? 0.08이잖아, 맞죠? 계산을 해주시면 K는 1.896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냥 숫자 그지 같았어요. 그래서 결국에 0.28 이렇게 나오거든. 0.28. 심지어 0.2랑 0.08을 더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0.2에다가 0.8이잖아, 맞지? 0.08이죠, 미안. 그러니까 얘는 사실 로그 1.2에다가 로그의 1.58을 더한 거겠죠. 그럼 곱해주시면 1.2 곱하기 1.58은 1.896 이렇게 나온다. 그럼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할 수 있으니까 896을 반올림하면 6이니까 89인데 1 더하면 19가 되겠죠. 1.9배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마지막입니다. 보겠습니다. 뭐 지수함수가 두 개가 나왔고요. 뭐 GTFT 이렇게 나왔는데 아마 조금 복잡하게 느꼈을 수도 있긴 한데요. 자, 이렇게 됩니다. 우선은 FT랑 GT를 대입했을 때 얼마가 나온다? T가 나온다는 거겠지. 오케이? 그럼 A의 FT 제곱이 얼마야? T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는 로그 A의 T가 FT겠구나. 같은 맥락으로 로그 B의 T가 GT겠구나. 요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오케이?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우리 보고 계산하라고 얘기하는 게 거기 T 자리에다가 각각 A를 넣고 3분의 FA, 2분의 GA를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맞지? 그냥 넣으시면 돼요. 어렵지 않게 그냥 3분의 FA는 뭐야? 로그 A의 A죠. 2분의 로그 B의 A가 되겠지. 오케이?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건 뭐냐면 로그 B의 A가 얼마다? 3분의 2다. 즉 B는 A의 2분의 3제곱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 보고 구하라고 얘기하는 건 뭐야? 그러니까 FK가 G의 8이랑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로그의 AK가 로그의 B의 8이네. 야, 이거 그냥 넣어서 계산하면 돼. 그냥 넣어서 계산하시라고. 올려갖고 계산하라고. 그럼 끝나요. 알겠습니까? 이거였습니다. 사실 이 두 번째 문제는 어떤 활용 문제라기보다는 좌표 찾아갖고 계산하는 그런 문제였어요. 오케이? 근데 내가 이걸 왜 생각 못했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왜냐고 하는 내 대답은 뭐냐면 사실 우리가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방정식, 부등식 그냥 걔네들끼리만 나와 있는 거는 인수분해하든 뭐 하든 하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근데 좌표 평면에 그래프를 그려주고 거기에서 점을 찾는데 무조건 이렇게 계산하지?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 상황마다 다 다른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로그함수랑 지수함수랑 섞여 있어. 그럼 역함수에 관련된 무언가를 생각해야 될 때도 있는 거고, 직선이 들어가 있는 거면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기울기랑 그 길이 이용해서 얼마를 더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될 때도 있고, 아니 원점 대칭인 걸 이용해가지고 무언가 그걸로 계산해야 될 때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 맞지? 그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얘는 둘 다 뭐야? 둘 다 뭐야? 지수함수잖아. 그 말은 뭐야? 얘네들을 연립하고 계산을 할 수가 있다고. 로그함수랑 지수함수랑 섞여 있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그거를 그 역함수로 돌려서 계산하고 대칭으로 돌려서 계산하고 기울기로 돌려서 계산하는 거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었을 때 내가 이 생각을 왜 못했지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거예요. 이 문제는 지수함수가 나와 있으니까 점좌표들 그냥 다 생짜로 계산하고 계산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풀었어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알겠지? 근데 이 판단은 문제를 정말 많이 풀어봐야 돼. 오케이? 그리고 정말 미안하지만 공식 같은 거는 없어. 그러다 보니까 연습 많이 하셔야 된다고. 알겠죠?